지금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심화편 출제 경향 분석 개항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이제 46회에서 56회까지의 그런 출제 범위고요. 근데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앞서 조선 후기 그 문화 쪽에서 맨 마지막 문제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설명하고서 개항기 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이 기대해 있는데요. 국보 제258은 이 자기는 회청 또는 토청 등의 코발트니까 이제 청색종이 되겠죠. 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는 조선 전기부터 생성했고 조선 후기에 널리 보급이 되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청화백자라고 그러죠. 조선 후기에 널리 유행한 그러한 도기 양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청화백자에 해당하는 거 푸르스름한 이제 코발트색 보이는 게 어떤 건가요? 요 4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 4번이 청화백자 이게 대나무가 나오죠. 예, 대나무 무늬 각병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부터 가죠. 자, 1번은 이거 이제 그 조선 전기 15세기 때 이제 유행했던 이제 분청사기가 되겠고요. 조선 초기. 2번은 이제 그 청동 은입사, 이 고려 시대 때문에 이제 그 은입사 기술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감청자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이 은입사 기술이 은입사 포류 수금 문이 정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유명한 이제 그 상감청자의 대표장인 고려 시대 때 상감청자 운학문 매병이 되겠고요. 이렇게 생긴 건 이제 정병이라고 그러죠. 예. 그다음에 5번은 이제 그 이것도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그 고려 시대 유행했던 이제 비색 청자죠. 예. 비치 색깔의 비색 청자이고 이게 참외 모양이죠. 예. 그 청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코발트 색깔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항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항기에서 이제 첫 스타트를 설치하는 게 보통 이제 흥선대원군에 대한 것이죠. 흥선대원군의 그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려는 그러한 시도. 예를 들면 이제 전정의 문란은 양전 사업, 그다음에 군정은 호포제, 그다음에 황곡은 사창제 등등등등. 그다음에 서원철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해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 중간에 오페르토 서울 사건. 흥선대원군이 물러난다면은 이제 개항이 되죠. 강화도 조약, 그리고 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든지 여기에 맞서서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개항 반대, 강화도 조약 때는 그다음에 이후에는 개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남만인소가 되겠죠. 영남만인소의 그 원인이 바로 이제 그 조선 책량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조선 책량이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도서기의 그러한 입장의 그러한 상소문, 곽기락이라든지 윤선아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법 제도는 놔두고 발달된 서양의 군사 과학 기술 위주로 좀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서구 문물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예, 바로 뒤처지는 군인 90군대와 민중들의 그런 불만이 있어서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또 이제 청에 의지하면서 이제 청의 간섭으로 개화 정책이 후진되니까 급진개화파 정신으로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개항기 때 이제 동학농민운동이죠.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 1에서 4단계로 좀 잘 알아두시고요. 고부분기, 1차 분기, 전조화약, 2차 분기. 그 다음에 근대개혁, 1,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 예, 그리고 이제 그 아간파천과 상급관섭 이후 이제 아간파천이 일어나고
황공을 한 다음에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되죠. 대한제국이 수립이 되면서 이제 광무 개혁을 하게 되죠. 네, 이 광무 개혁 알아두고 여기에 앞서서 이제 그 열강의 이권 수호 침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독립협회 이거 꼭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러 근대 개혁의 그런 연대기 구체적인 개혁의 내용과 함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국거래 침탈 과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통관받아진 을사조약 이로 인해서 헤이그 특사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항일 의거의 대표적인 거 안중근 의거 그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항일 의병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주권 회복을 위해서 이제 교육문화 산업으로 이제 힘을 기르자는 애국개몽운동 이 두 가지 계열의 특징 알아두시고요. 보안이라든지 신민이라든지 뭐 여긴 안 나오지만 뭐 대한자강회 이것도 많이 나오죠. 자 일제 어떤 금융장악, 재정장악 관련해서 화폐정리사업 또 우리의 여기에 대한 대응 중에 하나인 국제보상운동 그다음에 근대식 학교 근대 문물과 관련돼서 최초의 근대식 학교 원산학사 그다음에 개항기 이후 한상송부 이후 여러 신문들 근대 문물 수용의 연대기 구체적으로 뭐 교통, 통신, 의학 뭐 다 잘 알아두고요. 최근에 이제 심화로 개편이 되면서 인물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인물 문제는 이제 통시대적인 게 좀 많죠. 딱 뭐 개항기다 이렇게 되지 않고 뭐 일제 시대까지 연결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김홍집 그러면은 이제 가보개혁하고 관련이 아주 밀접한 관련 있죠. 가보을미개혁. 그다음에 진보적 관료 박정양 초대 주민공사이고 관민공동의 그런 정부 측 대표이고 도산한창호는 보통 이제 신민의 비밀기획서 애국개몽대 신민화 좀 관련이 있죠. 그걸로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와 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왕이 창덕궁 인정대를 징계했다. 그의 나이 12살이었기 때문에 신정 이강우 조대비라고 그러죠. 수렴청정을 했다. 친아버지는 흥선군을 높여 대원구로 삼고 예, 흥선대원군의 이제 개혁이 되겠죠.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가 1863년에서 이 최익현의 상소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는데 그 시점이 1873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흥선대원군의 개혁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는데 흥선대원군의 삼정의 문란 해결책 중에 환공 문제는 이 사창제로 이제 해결했죠. 예. 그래서 이 사창제라는 것은 이제 그 향촌의 그러한 주민들이 공동 출자 형식으로 이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민영에서 민간에서 또 그 외에도 이제 양반에게도 군포를 걷는 호포제라든지 그 다음에 양전 사업을 해서 은닉된 토지를 착취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전정의 문란 해결책 좀 알아두시고요. 자 나머지 보자. 속대정이 편찬되었다. 이건 이제 영조의 그 법전 개편이 되겠죠. 정조 때 대전 통편을 거쳐서 흥선대원군 때는 대전 회통이라는 최후의 개편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또 육전조례라는 것도 있었죠. 이 두 가지 법전과 관련된 거 알아두시고 장영영 친이기근 장영영에 설치된 것은 이제 정조와 관련이 있고 개해약족 1444년 이제 일본과 이제 어떤 일정 조건하에서 이제 그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삼이 200석과 뭐 세견선 뭐 50척 등등등 이러한 조건을 담은 것이 바로 이제 개약조가 되겠죠. 조선과 일본 간의 어떤 교육 조건이 담은 것이고 세종 때 그다음에 백두산 정계비 이거는 이제 숙종 때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간도 문제와 좀 관련 있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2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분부를 해라. 양반도 노비로 포를 해야겠고 양반도 군포를 해야겠다. 바로 호포제가 되겠죠. 예. 그렇다면 이 인물은 흥선대원군이 되겠죠. 자, 흥선대원군이 여기 보다시피 여기 보면 서원을 회철하고 서원도 철폐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 붕당 정치의 원상이자 민생을 이제 폐를 끼치고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안 되는 서원을 47개 사원 외에는 다 모두 폐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호포제 말고 또 삼장의 문란과 관련된 것이 사창제와 양전 사업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죠. 황곡폐단을 시행해서 사창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자, 나머지 그렇죠. 통리기무하문과 시비사를 설치했다. 이제 1880년 개항 이후 이제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통리기무하문을 의정부 대신 그리고 육조 대신 그 아래 시비사 이거를 대치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여기까지는 좀 비슷하지만 지계 근대적인 토지 묶이는 지계를 발휘했다. 이건 이제 대한제국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예, 이건 고종의 그런 광무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1898년 양지하문을 해서 양전 사업을 하고 지계하문을 1901년 설치해서 근대적 토지 문건인 지계를 발급했다. 나선 정보를 위해 조총부대를 파견했다. 이건 효종 때 있었죠. 북벌을 해서 준비하던 군대 조총수 부대를 이제 러시아 정벌과 관련돼서 두 차례 1654년과 1658년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 입국조서를 반포했다. 이거는 제 2차 가보개혁과 관련돼 있죠. 제 2차 가보개혁 중인 1895년 2월에 이제 교육만이 나라를 세운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관립학교, 한성 사범학교, 중학교 등등등 이런 학교들이 널리 설립이 되었습니다. 다 흥선대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자 47곳 서원회는 모두 없애겠다. 그럼 이 사람 뭐 흥선대원군이 되겠죠. 흥선대원군의 개혁. 예. 자 그럼 뭐가 있느냐? 이제 그 대외 정책으로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죠. 예. 서구 여관과 통상 안 하겠다. 그러면서 두 차례의 양요, 병인 신미 양요가 있었죠. 그리고 이 마지막 양요인 신미 양요 직후인 1871년에 신미년에 척하비를 전국 방방곡곡에 건립을 했습니다. 양이 침범, 양이가 침범하는데 비전 싸우지 않는 것은 즉화, 즉 화해를 주장하는 것이요. 주화,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매국,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나선 정벌의 조총부를 파견했다. 뭐 또 나오네요. 효종 때 두 차례 1654년, 1658년. 그래서 그리고 각 중방과 중앙 간서에 공로비를 해방했다. 이건 이제 순조인데 순조가 이제 나이 어려서 즉위했기 때문에 정순왕후 영조의 계빈 정순왕이 수렴 청정 때인 1801년에 중앙 관서의 공로비들을 대거 6만 6천 명 가량을 해방을 했습니다. 최종 해방시킨 건 아니고요. 도성을 방비하기 위해 총융청을 설치하였다. 경기도 북쪽을 방비하기 위해서 인조 때 이제 총융청을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이괄의 난 뭐 이런 거도 관련이 돼 있는 것이죠. 예. 후금과 대비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경국대전을 편찬하였다. 세조 때 편찬이 시작을 해서 성종 때인 1485년에 완성 반포되었죠. 자, 다 관련이었고요. 4번 가사건의 원인으로 오른 것은 프랑스 의궤. 이 의궤가 프랑스에 발견된 이유는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약탈해 간 것이죠. 이게 바로 병인 양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프랑스와의 싸움. 자, 그 병인 양요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병인 천주교 박해. 병인 박해가 원인이 되었는데 천주교인들 중에 프랑스 선교사 9명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미해서 쳐들어와서 통상을 요구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이 외규장각 도서는 이제 강화도에 있는데 강화도로 침입을 해서 이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자, 고종이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자, 이것은 러일 전쟁, 러일 전쟁이 막 일어나기 직전인 1904년 이제 2월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 직전 달 이제 막 진짜 터질 것 같은데 고종이 국외 중립을 1904년 1월에 선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일본의 기습 선제 공격으로 러일 전쟁은 촉발이 되었습니다. 함경도 간출사가 조병식이 이제 방공령 곡식 유출을 막는 명령이죠. 1889년에 있었는데 이게 이른바 방공령 사건인데 일본은
통보받지 못했다 1개월 전에. 그래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뭐 요구했죠. 자, 오페르트가 남근모를 도굴하려 했다. 오페르트 도굴 일종의 미수 사건이죠. 이 남영근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죠. 이거를 도굴하는 큰 행위를 했습니다. 위안스카이 원세계가 이끄는 군대가 조선에 상륙하였다. 자, 이 두 차례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난을 진입을 합니다. 하나가 이모군란이고 1882년 이때 이제 위안스카이에 들어왔고요. 또 한 번은 1884년 갑신정변 때도 청이 진압을 할 때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뭐 23, 25, 뭐 그런 나이인데 막 그 한국에서 뭐 총독처럼 조선에서 총독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자, 다음 5번. 다음 서신이 교환된 이후에 전개된 것은 무슨 대원군 기화 남의 무덤 아비아버지 무덤 남영군 묘그 도구가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죠.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이제 한국인의 그 유교적 효종서를 이용을 해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그 유고를 훔쳐서 이제 통상을 이제 강요하려고 했었죠. 예. 그렇지만 실패에 끝나게 됐는데, 서구 열강에 대한 감정은 더 안 좋아지겠죠. 이게 1868년에 있었습니다. 이후에 있었던 사실은 흥선대원 관련돼서는 이제 신미양요하고 척합의 관리밖에 없죠. 그래서 신미양하는 것이 바로 1번이 되겠죠. 어제현 부대가 광성고에서 항전하였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왜 규장각 의계가 국외로 약탈이 됐다. 평양간민이 여기 3번에 평양간민이 제너럴 쇼먼을 불태웠다. 이거 미국 상선인데 이게 병인양요가 있었던 그해 병인양요 직전 달에 이제 제너럴 쇼머너가 통상을 요구하면서 안 되자 이런 약탈 뭐 이런 행위를 해서 이제 결국 평양 관민들이 불태웠는데 이게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 5년 뒤에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로즈 제독의 함대가 양화진을 침입하였다. 이거 역시 이제 그 1866년 바로 병인 양요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양화진 이제 서울 근처까지 왔다가 돌아가면고 다시 강화도 쪽으로 가서 이제 막 약탈을 하는데 외규장각 의궤 그리고 강화도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부대는 이 프랑스 군대를 물리쳤고요. 하나 더 한성근이 이끄는 부대는 문수산성 강화도 들어가기 전 그 김포 쪽에서 프랑스 군대를 격퇴를 시켰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6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패해서 옳게 그는 것은 서양 모랑캐가 광성진을 침입했어요. 광성고 전투. 어제현 장군. 자, 한성근 문수산성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앞서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양원수의 정족산성. 요거는 이제 병인양요 관련돼 있고 신미양요는 이제 어제현 형제만 나오면 돼요. 광성보. 그래서 신미년이 1871년이죠. 신미양요 미국이 쳐들어온 것이죠. 정답은 다가 되겠네요. 7번 밑줄근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영종진 오늘 김포공항 있는 데죠. 여기에 이 불법 침입 이게 바로 이른바 일본의 포함외교인 운요 사건이 되겠습니다. 도발을 시킨 다음에 이제 이것을 빌미로 이제 통상을 강요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 되겠죠. 그 이듬해 1876년 음력 1월에 자, 이 강화도 조약은 이제 그 누가 이제 대표냐 신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헌하고 일본의 이제 구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섭을 해서 여기 나오죠. 강화도 조약인데 이제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뭐냐? 핵심 내용은 개항을 하는 것인데 부산 있죠, 부산. 부산은 즉시 개항하고 나머지 두 곳이 나중에 이제 원산과 인천이 이제 추후 두 곳을 이제 개방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5번이 일단 되겠고요. 개항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불평등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연안 측량권 우리나라 해안을 일본이 이제 뭐 암초 부딪힐까봐 이걸 뭐 알아봐야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치외법권. 예. 이른바 뭐 영사재판권이 나오죠. 예, 일본인 범죄, 외국인 범죄에서 우리가 재판을 못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볼까요? 천주교 포교 허용 근거가 되었다. 자, 프랑스 선교사, 이게 프랑스가 이제 천주교 선교사가 많이 나와서 이 조불소 통상 조약 때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학문을 명목으로 천주교 포교가 허용이 됐고요. 조불소 통상 조약. 거중 조정, 사이에 끼어서 조종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 좋은 내용이긴 한데 조미수호 통상 조약 때 1882년 미국하고의 수교 조약인 서로 도와주자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재정 고문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 재정 고문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이제 1차 한일 협약, 러일 전쟁 중에 1차 한일 협약의 내용 중에 이제 고문을 2개, 외국인 고문을 규정을 했는데 1904년 8월인데 이때 이제 재정 고문으로 일본인 메가타가 이제 오게 돼서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게 됐죠. 계약 체결에 반대 민영화에 자결하였다. 이것은 나라의 외유권이 박탈되는, 사실상 나라가 망하는 것과 관련된 을사 조약에 대한 어떤 항의의 표시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다음 가상 대화 이후에 전개산 사실을 옳은 것은 현재 조선에서 가장 시급한 외교 사안이 무엇입니까? 여기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이제 김홍십이 당시 주일 주재 청외교인 황춘원의 바로 이 러시아를 받는 방안, 바로 조선 책략을 이제 국내에 가져오게 됩니다. 자, 러시아를 막는 결정은 여기 나온 것처럼 친중국, 중국과 친하고 결 일본과 연결하고 연미방, 더 나아가서 미국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미국과의 수교를 이제 권유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조미소 통상 조약이 그러니까 그 2차 수신사로 이제 그 김홍집이 이제 갔다 온 것이 바로 이제 1880년이니까 그 이듬해 1881년에는 이러한 미국과의 수교와 관련돼서 이제 반대하는 영남 만인소 조선 책략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했죠. 이게 있었고 1882년에는 드디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그 다음에 영남 만인소 등을 올렸다. 각각 1881년, 1882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요 사건은 1875년이고 이것이 원인이 돼서 강화도 역이 이루어지고 전국에 척화비가 건립이 됐다. 이거 신민연이랬죠. 신민왕 이제 그 미국 세력을 이제 몰아낸 다음에 이제 척화비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 니을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10번. 다음 상소가 올려진 이후의 사실을 옳은 것은, 자, 우리 조정은 정학을 숭상하고 바른 학문이죠. 이게 바로 성리학이고 이단을 물리쳐서, 이단이라는 건 결국 이건 무엇이냐, 바로 서학, 천주교 같은 것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황준원 뭐 조선 책략 얘기도 나오는데, 자, 기계 기술 이런 것은 서구의 문물인데 이런 것은 이익이 되니까 이거는 선택하여 시행한다. 어, 그러나 이제 뭐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 법이라든지 제도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하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곽기락의 상소가 1881년에 있었고 그 이듬해 1882년에는 윤선학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동도석이라는 그 유명한 이런 개념을 담은 그런 상소를 올려서 동양의 도, 우리의 동양적인 정신 제도, 서양은 기, 그릇 기자죠, 과학 기술 이런 거 서로 좋은 것은 간직하고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자,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사실 한번 보도록 하죠. 무기 제정 공장인 기기창이 설립이 된 게 1883년입니다. 요거 함께 알아둔 것이 화폐, 근대식 화폐와 관련된 것이 전환구, 그 다음에 신문 발간, 한상승보와 관련된 거, 방문구, 이게 다 같은 1883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김기수, 그러면 이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김기수가 일본의 수사로 파견됐다. 이건 이제 1차 수신사인데
이게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가 되고 앞서 문제에서 조선 책령을 가진 김홍집은 2차 수신사로 1880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경석의 해국도지라든지 영환지략이라는 이제 그 청에서 유포되고 있는 서구 문물을 소개한 그런 책자를 오경성의 역관 출신 오경성이 국내에 들어온 시점은 1850년대쯤 좀 철종 때 그때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재현 부대가 광성부에서 한전할 때가 신미양요 때이죠. 신미양요 1871년이고요. 평양 관민이 제너럴 쇼머로 불태웠다. 이게 병인년에 있었다고 그랬죠. 병인양요 바로 직전 달에 이것이 후에 5년 뒤에 신미양요로 이어진다는 거. 11번 다음 절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난군이 궁궐까지 침입했는데 각영 자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 오군영 개항 이후에 이제 그 군제 개편이 있는데 오영을 무이영과 장어영의 이영으로 축소시키고 신식 군대로 별기군이라는 걸 설치를 했는데 별기군은 대우도 좋아요. 무기도 좋고 얘네들은 완전 찬밥대우를 해서 봉급도 빌리고 받아봤더니 몇 달 뒤에 밀린 거 받았더니 모래 겨가 섞였다.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분노해서 궁궐까지 침입을 했고 민비가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보면 중전에 죽은 것까지 이제 언급이 될 정도로 혼란에 흑심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른바 이제 이모군란인데 1882년 이제 6월에 있었는데요. 이게 막 궁궐까지 이제 난병이 들어오니까 고종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자기 아버지 흥선대원군밖에 없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일시 집권을 하고 개해와 정책 관련된 거, 뭐 예를 들면 통리기무함은 이런 거 폐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옛날 체제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후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그 두 가지 조약이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냐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과 자 이거는 조선과 청 사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물포 조약이 있습니다. 이 난병들이 이제 그 정부 고위 관료도 죽였지만 또 이제 모두 이제 그 어디를 침입하냐면은 일본 공사관 그러니까 별기군이 이제 신식군대인데 별기군의 교관이 일본인이에요. 그리고 공사관을 습격했으니까 일본이 피해를 봤다. 그래서 우리 공사관 경비 병력이 필요하고 우리 이제 그 교민이 죽었으니까 이제 배상과 배상까지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무포 조약의 핵심 내용은 공사관 일본 공사관 주한 공사관의 경비병이 이제 주둔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배상금을 또 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고요. 조총상민 수륙무역장정은 이 난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민비가 도망간 다음에 이제 청에 연결해서 청의 원군 욕조령입니다. 청이 이걸 진압을 하면서 아주 그 우월적인 지위 입장에서 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본인도 갖지 못했던 내륙까지 이제 개항장 100리 넘어가는 이제 내지 교육권을 얻게 되고요. 또 하나가 한성개장 이제 도성까지 이제 지출하게 되는 것이죠. 한성개장 양화진. 자, 그러면 나머지 보도록 하죠. 이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을 실패했다. 이모군란은 통감부는 1906년 을사조약의 결과로서 이제 생긴 것이죠. 관련이 없고요. 통감부의 방해 탄압 실패하는 대표적인 것은 이제 그 나라빚을 갚자는 이제 국채보상 운동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1907년.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된 배경이 있다. 이거는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가 되겠고 오히려 이 이모군란에서 통리기무화문이 폐지가 되는 것이죠. 홍범 14조를 계약에 기망했다. 이건 이제 2차 갑오개혁과 관련된 것이고 1895년 94년 12월부터 이제 그 이듬해 7월까지 있게 되는데요. 이제 헌법적 내용 홍범 14조가 2차 갑오개혁 때 발표됐고요.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졌다. 이제 1차 수신사가 이제 1876년 강화도 조약 직후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강화도 조약하고 관련된 것이죠. 통리기무함은 이런 거 수신사 파견
또 이거 외에도 뭐 조사시켰던 영선사 다 강화도 지역과 이제 관련이 있다. 계양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우정 총국의 울모를 처음했는데 예, 김옥균 등이 주도한 뭐뭐로 그러면 이건 갑신정변이죠. 예. 그 장소가 하필이면 홍영식이 총판으로 있는 우정 총국이죠. 자, 갑신정변은 급진계합파, 김옥균, 방영의원 등 급진계합파들이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민씨 척족 세력을 몰아내고 빨리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려는 목적이죠. 여기는 이제 일본의 군사적 지원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개혁정강 이제 14조를 이제 발표하게 됐는데요. 여기에는 뭐 이제 뭐 문벌을 폐지한다든지 뭐 등등등 뭐 지조법 개혁 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해 개입으로 3일 만에 끝나고 두 가지 조약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이때 또 일본이 또 피해를 봤다. 이제 청과 교전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한성 조약이라는 것을 이제 그 이듬해 이제 체결하고요. 근데 청일군이 충돌하게 됐어요. 서로 그러면서 나 외전 조약이 바로 텐진 조약인데 우리 싸우지 말고 조선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알리고 같이 공동으로 철병하고 또 공동으로 파병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고 이것에 입각해서 나중에 이제 동학농민운 때 서로 또 이제 알리고 또 이제 출병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면서 비극이 시작이 됐죠. 자, 나머지 보죠. 건양이라는 연어를 사용했다. 이거는 을미개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을미개혁 때 건양이라는 연어와 예, 예. 그다음에 단발령 시행. 이것도 역시 을미개혁의 내용 중이죠. 예. 둘 다 이제 을미개혁 관련된 것이고요. 개혁지준기구로 교정청을 설치했다. 이거는 이제 그 동학 농민운동이 있고 그때 이제 개혁 요구가 있었죠. 패전개혁. 정부도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이제 교정청을 설치를 했는데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교정청 대신 군국기무처로 대치를 하면서 1차 갑오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9번 심차 옛것을 근무로 삼고 새로운 걸 참조한다는 그런 점진적인 개혁 이른바 광무개혁이죠. 예.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가석관의 결과로 온 것은 이것은 개화당이라는 것은 김옥균, 박영희 등 급진개화 세력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어, 그, 어, 이제 그 독립당이라고 하는데 청해에 대해서 독립적인 입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그 온건 개혁 세력들은 이제 청에 의지하는 이제 뭐 그러한 세력, 뭐 수구당이다, 사대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개혁정강 그러면 갑신정변이 되겠죠. 자, 갑신정변의 이제 개혁 요구 중에 보면은 청에 대해서 독립적 입장이죠. 대원군 납치되었던 연금대에 있는 이모군란 때 그걸 빨리 돌아오겠고 청해 조공을 허래 이런 거. 예. 그러니까 4대 이런 거 이제 버리자는 것이죠. 청해 의존 관계를 버리자. 자, 문벌 페이지 인민평등의 권리. 이거 신문제 페이지하고 관련된 것이죠. 대신과 참차는 뭐 함께 회의하고 어떤 추구하는 정치 체제는 입헌 군주제라는 거.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갑신정변의 이제 결과가 되는데 이제 그 어떤 것이 있냐 두 가지가 됐죠. 한성조약하고 또 하나가 이제 일본하고는 한성조약, 청나라하고는 청나라하고 아니라 청과 일본 사이는 텐진조약이 됐죠. 자, 그럼 한성조약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일본 공사관이 또 피해를 봤으니까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 있죠. 예. 요거 내게 하는 거. 그다음에 배상금 또 피해봤다 뭐 등등.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별기군이 창설되는 것은 이제 그 개항 이후 개화 정책 통리기무하문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음, 신식군대로 별기군, 구식군대는 무의형 장어형의 이형 체제로 축소가 됐댔죠. 부산에 두 곳의 항구가 개항했다. 이거는 강화도 조약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김윤식이 청해 영선사로 파견이 되었다. 자, 이거 조사 시켰던 영선사다. 1881년 개화 정책 추진하고 관련되어 있죠. 개화 정책을 추구하는 통리기구가 설치다. 예, 총괄기구 개항 이후 1880년 12월에 설치가 되고 그 아래 12사와 그다음에 조사 시찰단, 영선사, 뭐 별기군, 뭐 구식군대, 이영 체제 이런 것 등이 다 개항 이후에 그러한
새로운 관제 개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